하나손해보험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0년 차트를 보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2009년엔 뭐 2017년 이럴 때는 11,270원 이렇게 좋은 구간도 있었고, 뭐 요런 구간들은 업황이 좀 좋거나 뭐 이런 구간이었고, 반면에 주가가 안 좋을 때는 4,000원 정도까지도 빠졌었던 요런 구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4,000원, 좋을 때는 뭐 만 초반까지 가는 주가 흐름을 10년간 보이고 있었고, 오 년 차트로 봐도 5년 내 지금 최저점이고, 연간으로 봐도 거의 연간 최저점을 보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왜 하나손해보험이 그러면은 왜 주가가 하락을 했으며 앞으로는 어떨까, 이런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걸로 생각이 좀 들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가 하락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손해보험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다른 한화손해보험이 열 위에 있었던 점이 뭐였었냐면, 좀 타사 대비 좀 규모가 좀 작았죠. 예,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없었고, 체력, 이 규모 이런 게 좀 적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유상 증자를 단행을 한번 했었어. 왜냐면은 자본 적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2년 전이었나요? 그때 유상 증자를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하는 등 2017년 뭐 요럴 때 신종 자본증권이나 뭐 유상 증자 등을 하면서 자본 확충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자본 확충되니까 뭐 좋아지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히려 주가가 좋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판단이 그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변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주가가 계속 급락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손해보험업, 뭐 생명보험도 안 좋긴 한데 손해보험업 전반적으로도 이제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그렇게 뭐 좀 둔화됐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졌었고, 계속 뭐 애널리스트 전망치 대비 뭐 하회되는 실적을 계속 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주가 하락 이유 봤을 때 경쟁 심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사업비 증가.
보험회사는 항상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제 증가가 됐었죠. 그 사업비 증가율이 그래서 보험료, 근데 이게 보험료 들어오는 것보다 많이 증가가 되면 괜찮은데, 사업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보다 상회를 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커지니까 이제 실적 악화로 이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단 한화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실적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 손해율이란 건 손해가 얼마큼 많이 났느냐. 특히 이 중에서도 자동차 손해율이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객들 보상이 증가가 돼서 지급하는 돈, 고객들한테 지급하는 이게 증가가 되니까 실적이 마찬가지로 악화가 됐었다. 예.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의료비 청구 건수의 증가, 그래서 이제 문재인 케어로 해서 의료비 청구 건수의 증가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보상 지급하는 돈이 또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이 또 악화가 되는 거죠. 예, 이것도 또 실적 악화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의료비 청구 건수 증가가 비단 뭐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보험도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생명보험보다는 이제 이 영향은 적다. 생명보험, 줄여 생보사, 생명보험보다는 영향은 적다. 그러니까 덜 심각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 이런 쪽보다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손해보험 쪽이 더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향은 좀 의료 이런 걸로는 영향이 좀 덜 하긴 하죠. 생명보험보다는. 그리고 이제 고금리 부채 부담도 없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고금리 부채 부담도 생보사보다는 나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이게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울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는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국민 여론이 악화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내년 총선도 있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좀 소설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는 좀 어떻게 그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근데 그때 가면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 전에 선취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그럼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겠고, 그럼 하나씩 이제 하나 손해보험에 대해서 뭐 재무 분석이나 이런 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손해보험업은 한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요즘 네이버가 잘 돼 있어가지고 특히 종목 분석을 보면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 기업 개요를 보면은 보험료 수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봤을 때 보험료 수익이 74%, 재보험 수익이 14%. 재보험이란 거는 보험사들이 또 드는 보험이 있는데 그걸 재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가 14%. 그래서 주로 보험료랑 재보험이다. 물론 대출해가지고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 수익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편이고, 주로 보험료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 그 다음에 재보험 또 있고, 주로 매출이 보험료가 많네요. 주요 사업은 보험, 그 다음 재보험, 손해보험이죠. 보험은 특히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고, 뭐 연결회사로 창투사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재무 분석 봤을 때는 최근에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이게 회사로 치면 매출액이거든요. 이 매출액이 뭐 최근에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쁘진 않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영업수익은 6조, 6.9조, 7조 정도 하고 있는데 영업 비용, 아까 말했던 영업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1,300억, 1,900억 하다가 작년부터는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년 대비 44% 정도 이게 할인이 됐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사업비 증가하고, 잠시 전에 봤던 요런 이유들로, 경쟁 심화에 대한 요런 이유들로 이익이 한 마이너스 44% 정도 반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고, 재무제표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투자 지표라고 투자 지표 봐도 여러 지표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ROE 봐야 되거든. 영업이익률 ROE. 근데 ROE가 과거는 13, 12, 14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018년은 6으로 급 나빠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ROE가 낮아지면 PBR도 낮게 적용을 일반적으로 주식들을 받는데, 가치 지표를 봐도 확실히 그 PBR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PBR이 0.87 하다가 0.4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PBR이 추정치로는 0.27밖에 안 돼요. 되게 싼 수준이죠. BPS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일단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싸지니까 이제 최근에는 내부자 거래 현황을 보면은 매수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너 측에서는 주가가 싸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고, 뭐 이분들은 임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임원분들이 매수를 하고 계시네요. 이제 주가가 워낙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런 매수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적정 주가가 얼마큼 될 거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좀 둔화 중인데 적정 주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당 순자산 영어로 유식하게 하면 BPS에다가 PBR을 곱하면 돼. 배수 주가 자산 배율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PBR로 우리가 많이 통칭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주가가 나오는데 얼마냐 이렇게 봤었을 때 주당 순자산이 아까 BPS가 12,126 12126이 나왔어요. 곱하기 PBR이 적정 주가는 적정 PBR이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되는데 애널리스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쓰고 있는 목표 주가랑은 좀 달라요. 목표 주가는 단기 주가고 적정 주가는 중장기로 좀 적정한 게 얼마냐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글씨가 자꾸 그러면 적정 PBR은 문제는 이 회사가 제목이 그렇게 둔화가 됐지 엄청 나쁜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아까 봤지만 ROE가 그래도 좀 둔화됐다고 해도 한 1.5 정도는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BEP 수준까지는 이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BEP 수준에 있는 회사들이 PBR을 0.51 정도 보통 받거든요. 물론 이거는 ROE가 한 2 정도 되면은 더 받아서 한 ROE가 0.6 한 0.6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0.6 정도 ROE가 2 정도 되면은 한 0.65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건 통계적인 걸로 제가 다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빠르게 한번 암산해볼까요? 12,126원 곱하기 0.65를 하면은 7,800원 정도가 나오네. 8 제가 암산 좀 잘하거든요. 이 정도가 나오고 요거보다 보수적으로 난 PBR 한 0.5배까지 보겠다 하면은 6,000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서 한 6,000원 정도까지는 보수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 이걸로 봤어도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10년 차트로 봐도 아까 저희가 7,800원인데 이 7,800원 주가가 높냐 그렇게 딱 봐도 높아 보이지 않죠? 7,800원 이 정도인데 한 요 정도가 적정 주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사서 이런 구간에서 팔면 쉽잖아요. 예. 그리고 보수적으로 좀 봐도 우리가 봐도 충분히 그 밑까지는 오잖아요. 6,000원 대면은 요 정도인데 여기까지는 반등 정도는 충분히 회사가 실적이 둔화될 건 맞지만 꾸준한 이익 창출력은 있다. 그래서 그거 대비 너무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목표가 일단 단기 한 6,000원대는 나올 것 같아서 6,000원으로 보고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적정하게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 좀 하락할 때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잘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